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전 시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비교,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방송 내용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박 팀장님, 한동안 원룸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었죠? 분양도 잘 안 됐고요. 네, 그랬죠. 2020년 710 대책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합산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거의 모두 사라지면서 원룸 오피스텔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죠.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신사임당 TV에서도 원룸 오피스텔 얘기가 요즘 부쩍 자주 나오더라고요. 전에 제가 빌라 오피스텔 비교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 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피스텔은 6개월이면 짓는다 뭐 그런 황당한 소리 했다고. 네. 그게 사실 신사임당 TV에서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때는 신사임당님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던데 네. 요즘 영상 보면은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전에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였다면은 지금은 괜찮은 투자처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제 돈 냄새가 난다고 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 분위기에서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룸 오피스텔은 투룸이나 쓰리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빨리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시세가 오르고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뿐이 없어요. 네. 사실 금리 올라간다고 상가나 사무실 임대료 올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상가는 가장 무서운 게 공실이거든요. 한번 공실이 나면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가니까요. 그래서 경기 불황기에는 임대료를 좀 깎아줘서라도 임차인을 잡는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임대했을 때 저희 건물주는 안 깎아줬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라서 월세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가진 않거든요. 오피스텔 세입자는 대부분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는 직장인이 많으니까요. 저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잠실적으로 오려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전보다 세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방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유주택자라고 세입자로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러게요. 집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시그니처 하나 더 사서 오세요. 다른 건 준공되면서 놓으시고. 안 그래도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따로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아무래도 주택경기 하락 시기에는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수익이 안정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특이하게 원룸 오피스텔은 이런 시기에 잘 올라요.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불안하면은 사실 수익률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네. 근데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은 이자는 전보다 좀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5,000원 하던 짜장면 값이 10,000원 되면은 내 돈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 방어하고 안정적 수익이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오피스텔은 어디를 사시든 큰 상관없어요. 네. 어디든 갖고 있다 보면은 손해보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가격이 좀 더 올라가기 원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러려면은 입지를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네. 입지가 우선이고 물건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 투자금에 맞는 매물을 찾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대출을 감안한 투자금이 1억 정도 있다고 하면은 강북이나 수도권에 좀 더 넓고 좋아 보이는 투룸 사는 게 아니라 네. 작더라도 강남 원룸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력돼서 투룸 살 수 있으면 더 좋죠. 네. 그럼 팀장님은 강남 투룸과 수도권 8사 아파트 중에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픈 곳에 찔렸는데 사실 이 얘기는 좀 저도 슬쩍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 이게 세대 구성이나 인구 변화, 가치란 측면을 본다면은 강남 투룸이 맞아요. 네. 근데 강남에 투룸 공급이 별로 없잖아요. 네. 최근에야 공급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할 게 좀 적은 거죠. 네. 아직 짓고 있는 곳도 많고요. 네. 사실은 짓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네. 경기권 8사는 대단지거나 아니면은 아파트랑 같이 입주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랑 동일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5억 올랐으면은 그 단지의 가치는 오피스텔도 5억 가까이 오른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강북이나 수도권의 나홀로 84 아파트이라면은 강남 투룸이 더 나아요. 네. 근데 수도권의 대단지 84라면은 솔직히 강남 투룸과 그거는 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제 픽은 강남 투룸입니다. 네, 어쨌든 제 픽은 강남 투룸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권의 84 아파트보다 강남 투룸 아파트 가격이 더 높거든요. 또 뭐 입지가 뭐 아예 다르니까요. 상급지 B급은 아래 급지 A급보다 가치가 높고 같은 입지라면 B급과 C급 3개보다 A급 하나를 가지는 게 가치가 더 높으니까요. 그렇죠. 부동산은 입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어느 입지가 좋은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덩이를 요만한 게 굴르는 거랑 이만한 게 굴르는 거랑 수익이 다르잖아요. 네. 수익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지 물건의 크기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강남이죠. 네. 강남 입지는 변하지 않고 점점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예전에 구독자 한 분이 상담 문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동대문 쪽에 원룸 오피스텔 2개 있는데 네. 가격도 안 오르고 잘 팔리지도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매물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한 4,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별로 안 됐더라고요. 네. 대신 임대료는 꾸준히 상승했어요. 네. 일단 단점은 도생이랑 같이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건데 네. 그게 가격 안 오른 이유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지난 4, 5년간 그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 중국에 한한령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관광객들 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졌죠. 이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자체가 끊겼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은 쇼핑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관광객하고. 네.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원룸 오피스텔 인기도 없는 판에 그런 분이 겹쳐버리니까 거래가 잘 안 된 거죠. 네. 실거래가 보니까 18년하고 19년에는 분양가 대비 한 15%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경기가 나빠지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가격도 좀 더 내려간 거죠. 네. 수익률은 대출 없이 5.5%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은 상회해요. 네. 그래서 제가 2,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면은 가격 상승 시기에 올 거니까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상담 드렸었어요. 네. 이제 슬슬 팔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설동이나 청량리 라인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이상하네요. 수익률이 뭐 그 정도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거래가 될 만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신설동 그 동대문 얘기 신설동이나 그 부근은 올랐는데 그래서 좀 이상했었어요. 네. 좀 의아했었는데 사실 그분은 지인이라도 좀 착각한 거예요. 제가 네. 번지 찍고 조회해 보니까 동대문이 아니고 행정구역은 종로구인데 네. 창신동인가 숭인동인가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입지는 강남을 선호하는 거예요. 네. 강남은 어쨌든 일자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집값은 일자리를 따라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는 강남에 모여 있으니까요. 네. 뭐 그렇죠. 강남은 오늘도 개발이 되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원래 오늘 얘기하려던 게 예전에 제가 올렸던 원룸 오피스텔 애물단지인가 그 후속편 성격으로 사실 찍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 뒤에 가격 변화 보고 강남 가치 뭐 이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네. 강남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해보고 이 얘기는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박 팀장이 제가 중학교 때 네.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네. 학교할 때는 십리길 걸어 다녔어요. 네. 지금 내가 키로 찍어보니까 5km 정도 되더라고요. 아, 십리 조금 넘죠. 네. 버스가 자주 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올 때는 친구들이랑 걸어 다녔어요. 제가 어디서 중학교 다녔는지 아세요? 글쎄요. 지방이시였나 봐요. 아닙니다. 강남하고도 도곡동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서초구로 바뀐 영동중학교 다녔거든요. 네. 40년 전에 강남은 그랬어요. 다니는 네. 버스도 별로 없었어요. 네. 288번 딱 하나 다녔었어요. 그때 제가 살던 도구 아파트가 900만 원이가 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도곡렉스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30평 거래가가 32억이죠. 평당 네. 1억쯤 되는 거예요. 네. 40년 동안에 한 350배 오른 거거든요. 네. 이게 왜 올랐어요? 강남 가치가 변했으니까 오른 거거든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수일이 있었으면 재건축된다고 그 가격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 박 팀장님 서울에 3대 업무지구가 어디 있죠? 광화문권의 CBD, 여의도권의 YBD, 그리고 강남권의 GBD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치 높은 거는 어디라고 아, 생각하세요? 이거 뭐 너무 답정로 아니신가요? 그쵸? 당연히 강남이죠. 뭐 광화문권역은 예전에는 대기업 본사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뭐 강남이나 분당, 판교 등으로 대부분 많이 이전을 했고요. 여의도는 사실 제가 부동산 했을 때 이제 여의도에 있었는데 사실 섬이잖아요. 여의도도 하나만 있거든요. 옆으로 넓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이나 미디어 쪽은 옆에 상암으로 많이 옮겨갔고 금융 중심의 특화된 업무 권역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그마저도 을지로 쪽으로 많이 이전한 상태입니다.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발전한 강남의 IT 기업들은 테헤란 밸리를 넘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전에 강남 업무지구 중심은 역삼역에서 삼성역까지의 테헤란밸리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네. 강남역 서초라인에 삼성타운 들어서고 지금 저기 옛날 정보사부지 개발할 원포레스트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삼성동 쪽으로는 현대차에서 한전부지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GBC 짓고 있죠. 네. 몸집이 커진 판교 IT 기업들도 강남으로 지금 유턴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개발자들이 판교의 출퇴근을 불편해하고 강남을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아침잠 30분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회사 가까운 데 살기 위해서 오피스텔로 독립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번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안 하시나요? 아, 해야죠. 잠실의 2억대의 원룸 오피스텔 소개입니다. 5평 원룸과 1.5룸 각 타입별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과 관련한 소개는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행도 도와주시고 광고도 챙겨주신 박sen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십시오.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